네, 반갑습니다. 예, 민법 개강이죠. 예, 저도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나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저도 뭐 맨날 강의하는 과목인데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데 가가지고 개강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떨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예. 꼭 준비할 때는 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다가 막상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은 또 맨날 떠든 거니까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수업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릴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는 이게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저는 아직 책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면 원가가 안 나와요. 네. 많이 팔리질 않아요. 많이 팔리질 않아 가지고 그만큼을 아직은 못 내고 대신에 좀 친분이 있는 다른 선생님 거 그다음에 또는 책 작업을 할 때 제가 조금 협조를 하거나 했던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책이 통합민법 조문이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펼쳐갖고 보시면 나오겠지만 조문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조문 밑에 판례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점점 갈수록 우리 시험이 조문 문제를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판례를 띄워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판례의 일부 구간을 지문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컴팩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이론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다른 책들 보면은 이론을 주저리 뭐란 무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책들이 아니고 그냥 딱 압축을 해놓은 얘기라서 장점 나중에 회독수 늘릴 때는 굉장히 편한 거 나중에 회독수 늘릴 때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또 책들 보다 보면 특히 법책 보다 보면은 이제 OX로 지문만 이렇게 쭉 따가지고 나오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단점은 역시 이론 설명이 없으니까 이론을 몇 문단을 딱 읽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읽어서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론 설명은 내가 다 할 거니까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주시면 돼요. 필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손보다 뛰어난 거는 입이고 그래서 눈으로 읽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손으로 쓰는 거 그거보다 또 더 효과가 좋은 게 이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직접 말을 해놓았던 거는 그만큼 기억에 더 잘 남고 또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거는 내가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틀려갖고 친구가 나한테 지적을 해줬어요. 그럼 되게 잘 기억납니다. 2번 안 틀립니다. 웬만하면 창피해서. 뭔가 이렇게 그 얼굴 빨개졌던 기억이 딱 있으면은 창피해서라도 잘 안 틀려요. 잘 안 틀리고 아 그래 저거는 내가 틀리면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론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기들을 잘 해주는 게 좋은데 항상 법 과목은 항상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산업재산권은 모르겠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갑과 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기까지 4명 정도까지는 꽤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꽤 흔하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번째 무 그 다음에 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 4명 우리 드라마 봐도 보통 주인공 한 4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 주인공 2명, 여자 주인공 2명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서는 이렇게 맺어지고 다시 이렇게 맺어지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 드라마잖아요. 그죠? 4명은 나와요. 4명은 나오니까 4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얘네들끼리 뭘 놓고 서로 뭐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느냐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항상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병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이 뭐 이렇게 해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항상 같이 필기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써 놓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이제 대리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대리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글로 읽는 것보다 그냥 대리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대리라고 한 마디가 나왔을 때 바로 3명 나오는 거, 3명 나오는 거.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등장인물의 명칭을 좀 더 잘 잡아가지고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잡히는, 이게 제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대리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다른 제도가 나오면 또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림 그리는 거, 이 인물 관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물 관계도. 인물 관계도를 잘 그리면 나중에 문장으로 된 판례를 읽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보거나 할 때 훨씬 더 사태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얘네들끼리 지금 뭔 짓을 벌였구나라는 거. 얘네들끼리 지금 뭔 짓을 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서 대충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리라 그러면은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어요.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는 게 뭐냐면은, 얘가 아무리 대리인이라서 중간에 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주고받는, 물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얘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 아니면 누가 좀 더 정당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갑, 을, 또는 뭐 갑, 병, 또는 을, 병 중에서 누가 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누가 좀 더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느냐라는 거를 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얘 편 들어주는 게 맞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힘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물관계들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 챕터에서 나름대로 내가 좀 어려웠는지, 나름대로 내가 좀 쉽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70% 이상은 당연한데 싶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20에서 30% 정도만 뭐예요? 단수 남기하는 거예요. 통으로 외워버리자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얘네들끼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법원에서 이렇게 문장을 써놨느냐. 왜냐면 대법원에서는 문장을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추격해가지고 사실관계고 뭐고 그냥 다 니네들 다 알고 있지라는 걸 전제로 쓰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예, 당사자들은 알아요. 원고랑 피고는 알지. 자기네들은 맨날 그거 갖고 몇 년 동안 싸웠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강사가 설명해야죠. 얘네들끼리 뭐 갖고 싸웠고, 뭐 갖고 싸웠으니까 지들이 누가 더 좀 불쌍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게 하나하나 판례에 관계도 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게 쓰고,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도움이 됩니다. 2023년도 시험이 약간 특이하게 되게 최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책에서 못 본 판례인데 싶은 것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고, 또 책에서 봤던 최신 판례도 있을 수 있고, 최신 판례 정리에도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있는데, 희한하게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법원에서 쏟아내는 판례들을,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뭔지 강사라고 해서 다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제도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또렷하게 쳐다보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또 50% 이상이에요. 출제위원 교수들도 이거는 근데 판례를 꼭 안 읽어봤어도 생각하면 맞출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교수님들의 어떤 여러분들도 대학 다니면서 느꼈겠지만, 이 교수님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당신은 그게 되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 낼 때도 그래요. 이거는 뭐 기본 개념 알면은, 또는 이 전체 원리를 알면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학문적, 법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공부를 했으는 애들은 이걸 맞출 거야. 근데 그냥 요약된 거 보고 단순히 문장 외우기만 한 애들은 틀릴 거야 라는 마인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중에. 우리는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제도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종류는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그리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이게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검색을 해갖고 한자별로 뜻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민법 총칙 볼 때는 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뭐 각종의 계약의 종류들도 나오고, 매매 계약, 뭐 임대차 계약, 뭐 이런저런 계약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족법에 나오는 뭐 혼인 얘기도 나오고 약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자를 알면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한자 뜻을 찾아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되고, 한자 뜻만 갖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법률 용어들은 누구의 작품이냐면은 다 이제 일본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원래 서양의 문명을 동양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는 데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얘네들이 가장 근대화를 먼저 하니까. 여기서 일본이 했던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번역이에요.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원문으로 이제 영어 표현이라든지 이걸로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한자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웬만한 수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슨 수 들어가. 이거 다 누가 해놓은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서양의 뭐 수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해가지고 무슨 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공학에서 나오는 무슨 력자 나오는 거, 이거 다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에도 다 마찬가지라서 대충 뜻을 알면은 통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도라는 게 있고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도라는 게 있고 양수라는 게 있어. 이게 뭔 차이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다 보면 나오니까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자의 중요성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장기적으로 민법을 할 때도 좋고, 민사소송법을 할 때도 좋고, 다른 뭐 재산권 할 때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산업재산권 공부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더 큰 틀에서 더 위에 대분류 방식에서 보다 보면은, 옛날에는 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했거든. 자, 학교 다닐 때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름이 지식재산권으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 이거를 우리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애들도 자기네들도 막 100년 전에 만든 용어다 보니까 지금은 안 쓰니까 또 바꾸는 것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변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있는 대로 공부하되 결국 용어는 잘 봐야 되고.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은 사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계속 고차원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거 갖고 싸우는 학문인데, 그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결국은 외국어랑 똑같아요. 그냥 어학이에요, 어학.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험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일단 초반에 점수를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단어 많이 외운 사람이 점수 높게 나옵니다. 이 외국어 시험은 무조건. 법도 법률 용어 많이 기억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인데, 이 법률 용어를 많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물 관계도예요. 관계도. 항상 법은 이 용어가 나올 때 대부분의 용어가 뭐냐면은 얘랑 뭐 갖고 싸웠어, 그 상황, 아니면 얘랑 뭐 갖고 약속을 했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법률 용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그리게 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조문에서 나오잖아요. 조문을 통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또 꼭 기억하라고 이것은 다른 거랑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를 딱 봤는데 용어가 딱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른다 그럼 그 문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날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어려운 거 채권 양도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냥 양도만 하는 상황, 이게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부하다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예. 더군다나 이 채권 양도는 일반적인 물건을 양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넘긴다, 땡 이렇게 나오는데 채권 양도는 최소한 세 사람 등장해요. 등장인물 자체의 숫자도 달라. 그래서 이서도 마찬가지로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고 양수인이 채권자라고 했을 때 양수인의 채무자가 있고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면 직관적으로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글자로 문장으로 파악하려 그러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인물 관계도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가지고 이걸 그려놓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랑 뭐 갖고 싸우는데 둘 중에서 누가 이겨야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70% 이상의 답이 한쪽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 편을 드는 게 맞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면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야 내가. 이게 민법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쪽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어라는 것을 제가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갔을 때 모르겠다 싶으면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싸해 보이는 걸 찍어야 되니까 나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게 당연한 것 같다 그러지? 라고 딱 의미를 들을 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제일 좋고 그런가 보다가 안 되고 나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보다 더 타당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 대부분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막 1960년대에 있었던 판례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1960년대 살던 사람이랑 지금 사는 사람이랑 달라요. 1960년대에 30살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 다 막 태평양 전쟁 하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고 지금 30살인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이제 90년대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지금 30살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핸드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30살인 사람들은 본인들도 사실 초등학교 때 이미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30살인 애들도. 예. 저희 때는 안 그랬죠. 저희 때는 아직 그 부모님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우리 때는 핸드폰을 어디서 봤냐면 홍콩 영화에서 봤거든. 예. 홍콩 영화에서 보면은 막 주윤발 이런 아저씨들이 막 이따시만한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막 통화하는 게 있어요. 예. 저게 뭐야 싶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 시절 살던 사람 막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이 사회에서 벌어지던 어떤 법적인 논리하고 지금 2000년대의 법적인 논리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 이해 안 갑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 시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들은 왜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이 안 바뀌었습니까? 하면은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있지.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 없다. 대법원까지 갔으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학문했던 사람이라 이게 이유를 다 캐요. 이유를 다 캐는데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행간이라고 하죠. 문장은 이렇게 썼는데 그 사이에 숨겨진 그분들의 이 대법관 분들의 사고 방식을 읽어야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거.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빨리 질문을 하고 털고 지나가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시간은 많이 드는데 수험에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질문하고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급적이면 수업을 들을 때 인강으로 듣기보다는 실제 나와서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쳐내야 될 거, 안 생각해야 될 거,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될 거를 더 빨리 제거하고 할 것만 할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않는 길을 하는 게 실강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손을 놀지 마라. 손이 웬만하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손이 빨리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2차 시험 가잖아요. 민법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2차 시험 가는데, 이게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써야 되는 분량 자체가 한 20분, 30분 안에 다 써버리고 그 전까지는 생각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 20분, 30분 동안 딱 써버리고 말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시, 작가 동시에 문제 한번 쓱 읽으면서 머리가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같이 나와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와 이게 손이 나가는 거 계속 함께 병행이 돼야 될 정도로 분량을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법과목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는 양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평소에 이 펜을 안 잡던 사람이 나중에 시험장 가갖고 이거 하려 그러면 그것도 힘들고, 막 손가락과 손목이 막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 나중에 2차 과목을 또 들어줘야, 그래야 이 수험에 유리합니다. 손이 놀면, 손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1차 때부터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켜 드린다 그랬죠? 세뇌시켜 드리는 게,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옛날에 그 막 한국사나 막 세계사나 막 이런 거 보면 한국사에서 고조선의 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고대 사회에는 막 기원전 뭐 얼마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그 무슨 스타일이냐면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쳤어 그럼 나도 쳐, 네가 잘랐어 그럼 나도 잘라, 뭐 네가 노예를 어떻게 했어 그럼 돈으로 좀, 이런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형법이 옛날부터 있었고, 웃기는 소리. 형법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논리가 되게 달라요. 옛날의 형법하고 지금 형법하고 논리가 달라요. 옛날의 형법은 이제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게 중요한 그런 거고, 지금은 보호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다르고 틀이 다르고 그래요. 물론 옛날에도 사람 죽이면 처벌받았고 지금도 사람 죽이면 처벌받고, 옛날에도 남의 물건 뺏으면 처벌받고 지금도 뺏으면 처벌받는 건 맞는데, 그 흐르고 있는 맥락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인간이 뭐 물물 교환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하고, 뭐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이 되고 가족들끼리 있다가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재산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면 다 맥락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우리 민법에서 보면은 재산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법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맥락이 비슷해요. 근데 가족법은 국가별로 관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름이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범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범위 없어요. 몇 가지 용어는 등장하지만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비슷한 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원래 이제 상법이 먼저 발전을 합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식, 그냥 뭐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원래 유럽에서 민법보다 상법이 먼저 발전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죠. 그렇죠? 세상에 그냥 보통의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과 상인의 차이. 보통 사람은 특히나 옛날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상업 경제가 발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자본주의 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상거래의 주체가 되는 거지만,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커피 한 잔 사온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뭐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농경사회라든지 뭐 유목
목축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거기서 알아서 자급자족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래량 자체가 극히 미미해요. 이러면 이때는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적인 뭐랄까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편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면 이 상인들은 거래량 자체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 기준을 잘 잡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비슷한 부류의 거래를 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그 거래 주체들,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경제가, 화폐 경제도 발전하고 상품 경제도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도 발전하면서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 민법으로 다 이렇게 이식이 돼서 들어오고 흡수도 돼서 들어와요. 결국은 뭐냐면 10이면 1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이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이면 그래도 한 90명 이상은 이 기준이 맞아 싶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13세기, 14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사실 그 기준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럴싸한 것들이 지금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지금. 예. 야,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애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애도 있겠지만, 뭐 주장한 애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한 애들이 선택받고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게 안정적이니까. 예. 안전하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거래가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 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지금 내가 안전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민법이든 상법이든 거래의 안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합니다. 네. 거래 안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겉과 속 중에서는 겉을 더 중요시 합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자기 패를 까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패가 이런 거다라는 걸 까고 그 사이에서 맞는 조건을 맞춰가지고 오케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얘가 겉으로 내세운 거랑 자기 속으로 품은 거에 달라져 버리면 얘는 어때요? 다음번에 이제 C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때, D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때, E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죠. 저 자식들이 진짜로 저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맨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비효율적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써놨으면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를 굉장히 중시를 하게 되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당사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요렇게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렇게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 요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얘네들한테도 어느 정도 충분히 드러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노력이 뭐냐면, 나 몰랐어. 몰랐어. 야, 너 몰랐다. 나 그런 줄 모르고 그랬다. 미안하다. 예. 미안은 하긴 한데, 어쨌든 나도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이상 해줄 거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았느냐, 몰랐느냐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 또는 이게 이제 알려진 사실, 또는 알고 있는, 속에 해당하는 것은 숨겨진 또는 모르는, 이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걸 기준으로 미묘한 상황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알았대? 몰랐대? 몰랐대. 그래, 그러면 얘는 좀 덜 불쌍한, 얘는 좀 많이 불쌍하네. 얘는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걔는 좀 많이 좀 혼나야 되는 애. 알고도 그랬어? 안 되지.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외관이라고 하는데, 이 외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이 민법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대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어떤 걸 바탕으로 하냐면 자유를 바탕으로 해요. 네, 자유라는 걸 바탕으로 해요. 그러면 자유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유로운 사람끼리는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대신에 마찬가지로 약속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를 또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걸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자유가 없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홍길동이랑 홍길동 아버지랑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양반이랑 뭐 노비랑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약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문제 나오는 비중에서 가장 높은데, 계약이라는 거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계약은 자유롭게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지 말지, 또는 누구랑 할지, 얼마짜리를 할지, 뭐 몇 년짜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자유로운 영역이에요. 극단적인 거?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 많으니까 학교 근처에 보면 원룸이 있단 말이야. 평수 다 똑같아요. 평수 다 똑같고, 여기는 이제 3층, 여긴 4층인데, 여기 302호, 여기 402호가 있어요. 302호랑 402호가 가격이 같아야 돼요? 같으면 좋겠지. 근데 정작 계약해가지고 들어온 애들 보면 가격이 미세하게 달라요. 예, 얘네들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얘나 사실. 둘 다 1층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완 끝방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데고, 창문 위치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가격이 막 얘가 한 플러스 한 25만 원. 얘는 한 20만 원 주고 얘는 45만 원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돼요. 왜? 자기들끼리 오케이 했으니까. 예, 그런 게 계약이에요. 그런 게 계약. 그래서 정하기 나름이다. 자기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자유로운 또는 임의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건 임의적일 수가 없어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강행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행적. 예. 그래서 헌법은 뭐 무조건 강행적이어야죠. 예. 헌법에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열받는다고 야 국회 다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선에 큰일 납니다. 탄핵 사유 되죠 나중에. 예. 꼭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자기네들끼리 오케이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법은 오케이 하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내 자유로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뭐 숨겨졌느냐 아니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숨긴 사람, 이런 사람. 예.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매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어디서든지 간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법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은 법이니까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서가 있어요. 공적인 질서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게 뭐 윤리적인 질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른 질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가면서 살기는 합니다. 고려해가면서 살기는 하는데, 예,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거 나올 때는 사실 쉽죠. 공부할 때는 쉽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오히려 좀 말 그대로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가지고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까다로울 수는 있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쉬운 거는 쉬운 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보다 보면 재밌는 데까지 올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붙을 만큼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예, 어느 순간 되게 재밌는 순간이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그땐 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이 수험에서 특정 과목이 너무 재밌어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밸런스를 안 맞추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한 과목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민법이랑 유사한 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은 민법이랑 좀 거리감이 있는 과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민법 너무 재밌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위험해집니다. 항상 여러분의 밸런스는, 과목별 밸런스는 스스로 추구를 해야 돼요. 제 목표는 민법은 재밌다, 괜찮다, 만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장 내가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과목으로는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듣기에 따라서 되게 졸릴 수가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되게 졸릴 수가 있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기분이 뭐랄까 막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람 자체가 뭐 어떻다기보다는 이 과목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빡빡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많이 쓰게 되죠. 머리가 피곤하면 당연히 졸립지 뭐.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딱 첫 페이지 봐가지고 3페이지만 봐요. 3페이지만 봐도 아유 뭐 이런 이게 이공계 친구들이 이런 책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죠? 예, 뭐 이게 뭐 좋은 거는 이제 영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좋겠다, 그죠? 숫자라고는 뭐 연도, 번호 이런 것만 나오는 거고, 예, 그 글자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 친구들, 공대 친구들 그랬거든요. 항상 법칙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냐 막 그러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읽고 있으면 당연히 힘든데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나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할게요.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성인 시장 말고 고등학생 시장에 있는 일타 강사 선생님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성인 시장도 이렇게 그 소수의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국사라든지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과목이랑 성인 시장의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걸 과목들을 딱 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선생님들을 딱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긋나긋해요. 네, 되게 나긋나긋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태도예요. 그게 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툭툭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분들은 너무 그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말씀 항상 예쁘게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약해요. 그럼 이거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모든 일은 적당히 해야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무서워요. 뭐 인강으로 듣는 학생 중에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내가 뭘 열심히 했을까라고 하면서 또 강의를 또 봤어요. 강의를 봤는데 사람이 진도를 너무 열심히 나가다 보면 이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경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듣다가 너무 좀 딱딱하다 싶으면 그러면은 느낌을 받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진도를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진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이랑 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잘한 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안 되면은 저도 힘든 거고. 특이한 게, 제가 막 뭐 수십 명, 수백 명짜리 대형 강의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50% 이상은 붙는 경향이 있어요. 붙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명은 되더라고요. 3명이 들어도 2명은 되고 4명이 들어도 2명은 되고 5명이 들었는데 3명 되고 실제로 이게 다 있었어요. 이게 변리사 시험은 아니고 다른 시험인데 딴 데서 하는 다른 시험들이 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 분들이 그 시험에서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붙은 분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는 떨어진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한 과목에서는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넉넉하게 합격할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기분이 좋고 그만큼 그 말 그대로 여러분하고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들면 강의하는 입장에서 강사도 힘들어요. 강사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강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힘들고 하는데 내가 쫓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빨리 달리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실없는 소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방송인은 아니니까 내가 방송인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거 아니니까 그냥 그 같이 앉아있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갖고 저런 소리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일단 첫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과목이 1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변리사심 전체에서는 메인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 시험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변리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시험을 통과한 분들한테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보시고 요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론이 따로 중요한 그 자신의 어떤 과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남의 거는 안 건듭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해요. 내가 모르는 거 말 안 해요. 아는 것만 말해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에 막 그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면 나도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리사님들이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이 과목 민법이라는 법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또 제가 필요한 만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바로 진도 나갈게요.